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5월 9일 수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초 비밀리에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0일 만에 또다시 북한을 전격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일 중 정상이 오늘 도쿄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댓글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고 김경수 의원을 후원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가 앞으로 첫 화면에 뉴스를 배치하지 않고 댓글에 대한 감시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나림 기자.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4월 초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이번 방문은 40일 만에 재방북이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곧 도착한다면서 회의가 잡혀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시간이 모두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밤 워싱턴을 출발해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들러 중간 급유를 한 뒤 9일 오전 평양에 도착해 고려 호텔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그리고 설이 분분한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죠. 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에 돌아와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최종 확정하고 북미가 함께 발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또 기대되는 성과 중 하나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문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이 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인들이 곧 돌아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알게 될 거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일 거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역시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억류자들을 석방한다면 위대한 제스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방북이 비밀리에 이뤄졌는데 이번 방북에는 이례적으로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 미 국무 기자단이 동행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방북 사실을 미리 공개한 만큼 억류자들이 풀려나 폼페이오 장관의 전용기로 함께 귀국하는 극적 이벤트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도 비춰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악의 협상이라며 줄곧 이란 핵 협정을 비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핵 협정을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개 국가가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파기 선언에 이란은 물론 당시 합의 당사국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도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강나림 기자였습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통일부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맞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주요국 정상 차원의 소통과 신뢰 형성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도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 대해 진지하고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대해서는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통일부는 답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다 같이 기대했습니다. 도쿄에서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중 정상은 오늘 오전 일본 내각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지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새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특별 성명에 담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 성명 전문 발표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별 성명은 오늘 정상회의 결과가 담길 공동 성명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 중국의 막판 조율 때문에 공동 성명 채택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3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추진, 납치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하고 계속 대화로 풀어나가길 바라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또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문화체육 등에서의 교류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1시부터 아베 총리와 오찬을 겸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고 이어 중국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 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댓글 활동을 해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을 후원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드루킹의 측근에게서 확보한 USB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사 9만여 건의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중 일부는 드루킹이 메신저로 보내준 기사에 댓글을 달고 이를 드루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드루킹이 2016년 11월 경공모 회원들에게 김경수 의원의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공지하는 문서와 후원금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문서에는 김 의원 후원 계좌번호와 예금주, 후원금 한도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명단에는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의 이름과 후원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대부분으로 2,700만 원이 모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명단에 적힌 대로 후원금이 전달됐는지, 경공모 자금이 투입됐는지 등을 확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드루킹에 대해 오늘 중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뉴스 댓글 조작 문제로 불똥이 튄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올 3분기 이후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의 첫 화면에 뉴스가 배치되지 않고 뉴스 편집은 언론사가 직접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댓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가 올해 3분기부터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PC 첫 화면에 이어 모바일 첫 화면에서도 뉴스를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뉴스는 첫 화면을 밀면 나오는 두 번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편집은 언론사가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검색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역시 모바일 첫 화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논란이 된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댓글 패턴을 면밀히 감지하고 매크로 공격에 대해 24시간 감지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기사 댓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6.13 지방선거 기간까지 정치기사 댓글은 최신순으로만 정렬하고 클릭했을 때만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에 대해서는 전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일괄적인 도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이버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와 개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차예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발생한 집단 폐혈증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에서 사용한 프로포폴 주사기 등 모두 41종의 검체를 채취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혈액 배양 검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폐혈증 증세를 나타낸 환자 20명 중 중환자실 7명 등 모두 17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모두 증세는 호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을 하루 앞두고 오늘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40도까지 들었다 내려놓는 최종 시험을 5시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지만 크레인에 연결된 쇠줄이 선체와 간섭을 일으켜 일부 외판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선조위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험을 진행하고 성공하면 내일 세월호를 90도까지 들어올려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가 올해까지 강변북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설치된 조명을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구간은 강변북로 가양대교에서 광진교를 잇는 29.4km 전 구간과 남산 1호 터널 등 도시시설물 13곳으로 모두 1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라진 방사성 폐기물 상당량이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절취되거나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 공릉동과 원자력연구원 내부 원자력시설 해체 과정에서 나온 납 34톤, 금 약 5kg, 냉각수 2개 드럼 등 다수의 방사성 폐기물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도와 전남 내륙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동해안 지역은 평년 수준을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남부, 제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